자,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1월 5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결과는 보지 않고 그건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오늘은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죠.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시장이 고점을 치고 지금 하향하는 중이다, 하락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속도 조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방향성은 사실은 명확하다. 예. 이번 주 들어서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 고용 지표들도 또 뭐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반기는 만큼의 은 아니었잖아요. ADP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좀 후퇴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도 다시 4%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 또는 이것이 일시적인 조정과 숨고르기 이거는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2달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지표가 과열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과열이 다소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시황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서 주간 FOMC 의사록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고용 관련한 지표 또 제조업 지표들 그리고 요것도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우리 이제 사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를 보고 있잖아요. D-Day 금리 인하 D-Day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뭐 2개월 전 또는 D-Day 시점 또 금리를 실제로 내리고 나서 1개월 뒤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2달 뒤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3개월 뒤에는 어디쯤 갔는지 그죠? 자, 오늘 요 얘기도 같이 체크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어 PC 자, 우리 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PC 그 중에서도 코어 PC인데요. 이거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연간으로 보게 되면 특히 연간이 아니라 이 6개월 연율화로 하게 되면 이미 2%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모아가야 된다. 지금의 이 속도 조절 그래서 장타를 칠 수 있는 쪽이 어딘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매매하는 분들은 스윙으로 그죠? 변곡점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우선 오늘 주말 증시 마감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사실 11월부터 2달 랠리가 있었고요. 1월 들어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그죠? 당연하게 이 정도는 뭐 쉴 수 있다. 그죠? 이러면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자 보시게 되면 2달 랠리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강하죠. 이거는 오늘 에코프로 BM의 영향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공매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뭐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를 뭐 때려잡아야 된다.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공매도 세력에 대한 아무튼 이 이슈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삼성전자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제가 올 초부터 투자 의견을 계속 드렸죠. 이때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할 분들은 어디까지 가시라고 그랬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가시라고 그랬죠. 그죠? 올해 상반기까지. 자, 지금 이제 어느덧 뭐 7만원 중반 넘어서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9일이죠. 지금 매출은
9.9조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6조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숨고르기는 있지만, 그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뭐 21선 뭐 중요하지만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2,550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고 2,550이 하단선,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여지없이 저가 매력이 부각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번 보시죠. 이번에 ADP 민간 고용도 보시게 되면 예상치 11만 5천 건인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16만 4천 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미국치 10년물이 4%를 넘었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드라마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뭐 한 3.8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뭐 이 아래로 뭐 당장 깨고 내려갈 건 아니고, 그죠? 지금 4%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다시 올라서서 4%를 넘어가고 있는 이것이 시장에는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생각되는 거는 뭐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에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좀 늦춰질 수 있다. 그죠? 탄탄한 고용 시장과 더불어서, 그죠? 물가 지표도 뭐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가나 고용 이것들이 단기간 미국채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급락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최근에 중동 문제도 좀 다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흐름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자료 내용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그렇죠? 2024년 한번 보시게 되면 2024년이 2025년 점도표 하향 조정, 그죠?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시장과 연준의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이 보시게 되면 2024년, 자, 여기 보세요. 이 보라색은 12월 FOMC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해 2024년 4.6 정도, 그죠? 하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한 3번 정도 내리겠다. 그죠? 5.25에서 5.5 정도 잡으면은 한 3회 정도 좀 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2025년에는 다시 한 4회 정도 좀 내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략 그림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가 있는데요. 코어 PC가 있습니다. 이쪽은 헤드라인 PC이고요. 이쪽은 코어 PC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12월 FOMC 빨간 거예요. 여긴 빨간 거를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코어 PC 쪽으로 한번 보시죠. 23년도 12월 FOMC에서 코어 PC는 3.2였잖아요. 헤드라인이 2.8이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2024년 2.4까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준하고 시장의 금리 예상 경로인데,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이거는 연준이 연말에 전망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준하고 여기 마켓이죠. 마켓.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거. 24년이면 대략 한 이쯤 되는데 시장은 3.6 보고 있는데 연준은 4.6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3회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한 6회 정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2025년에나 가서 3.6 정도로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올해 대략 시장은 3.6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 연준의 연말 그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25년에 3.6 정도 되니까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OMC 의사록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24년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다 라는 데는 동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큰 이견은 없었다. 이건 뭐냐면 24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에 대한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정점을 찍었고, 정점이거나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악재가 된 거죠. 또 하나가 뭐냐,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했다라는 이 파월의 기자회견하고 달리 의사록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처음에 조금 삐거덕 거린 거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올랐던 거고요. 그죠? 증시는 조금 조정을 보였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두 가지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하고 블룸버그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연준 의사록,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라고 이제 제안이 되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타임 테이블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타임 테이블은 없었다. 그리고 일부 관리들이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금리 그에 대한 뭡니까? 지나치게, 오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친 어떤 제한적인 입장, 스탠스를 리스크, 제한적인,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과잉 긴축을 보면 됩니다. 오버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이제 과잉 긴축을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지나치게 제한적인 이런 스탠스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죠? 다만 여기 타임 테이블은 없었다. 이게 일단 좀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블룸버그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리시 메이커,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그러니까 적절한 경우에는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걸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이게 요거죠, 요거. 그죠? 이게 요거죠. 그래서 요게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 다만 반대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미니치. 여기서 보면 의사록에서는 낙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낙관론, 이거는 클리어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아주 명확하고 명백한 진전을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명확하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파란색, 요거는 PCE예요. PCE. PCE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면은 푸드하고 에너지, 음식료하고 식료품 제외한 거.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코어 PCE를 얘기하는 거죠. 이 파란 색깔. 그죠? 그 다음에 빨간 건 뭐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예요. 2%. 근데 이거를 연간으로 1년 말고 6개월로 연율화를 하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이미 2% 목표치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이 명백한 진정, 분명한 진정,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무게를 더 싣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ISM 제조 PMI 있었습니다. ISM 제조 PMI.
요거는 약간 뭐 이중 바닥,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야 뭐야 쌍바닥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47.4가 나왔어요. 그죠? 이건 전달에는 46.7이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굿 뉴스가 그냥 굿 뉴스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의 증시를 감안했을 때 뭐 ISM 제조업 PMI 발표된 이후에 뭐 시장에 어떤 큰 반응은 없었대요.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뉴 오더 신규 주문이죠. 신규 주문은 빠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생산이나 특히 여기 인플로이먼트 고용은 늘었습니다. 고용이 늘었다. 그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고용이 느는 건 좀 좋진 않죠. 근데 반면에 이 프라이스는 떨어졌다. 마이너스 4.7로 떨어졌죠. 그죠? 전달에 이제 49.9에서 12월 45.2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여기 가격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간 이거는 좀 연착륙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ADP 민간 고용도 보시게 되면 16만 4천 건이었습니다. 아까 예상치가 얼마였죠? 11만 건 정도 됐었나요? 그렇죠? 아까 예상치가 대략 아마 11만 건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여기 웨이지, 프라이스. 예. 이거는 뭐냐면 임금하고 물가, 임금하고 물가의 어떤 그런 악순환. 예. 여기에 이것들이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거의 그죠? disappeared 됐다라고 사라졌다. 그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보시겠습니다. 뭐냐면 첫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 디데이죠. 그렇죠? 디데이죠. 첫 금리 인하. 디데이. 디데이가 언제? 디데이를 여기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보면 회색 선진국하고의 코스피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회색하고 선진국. 자, 이거 디데이예요. 경기 침체가 아닌, 가파른 경기 침체가 아닌 경우에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입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금리 인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빠지는 흐름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그죠? 4개월 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봤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증시는 특히 우리 코스피는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향후 시장의 방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의 변동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쉴 자리에서 쉬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쉴 자리에서 쉬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주에 조금 특징적인, 오늘 뭐 주말 동안 특징적인 건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좀 튀어 올라왔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I 쪽에서도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솔트룩스 같은 것도 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이렇게 머리를 좀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셀트리온 제약, 이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 제약하고도 이제 추후 이게 한 6월인가요? 합병이 있을 텐데 아마 주가는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죠. 특히 셀트리온 주가가 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빨라졌다, 고금리 시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 그죠? 네, 또 하나는 뭐 최근에 그 매각 관련한 그런 뭐 공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코스피 합병된 다음에 코스피 200에서
셀트리온 비중이 당연히 커지잖아요.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수급이 또 강하게, 기관차 수급이 강하게 좀 몰려들 가능성도 좀 있고, 장기 낙폭과대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다만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약간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도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10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특히 12월 이날은 제가 매수 사인을 또 내드린 날이고요. 이때는 계속해서 18만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건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한 절반 정도는 팔면서 완급 조절 의견을 좀 드렸고, 예를 들어 가남 관련해서 HLB 같은 것도 지난 11, 12월 달에 매수한 걸 지금 아직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급 조절하실 분들은 뭐 절반 정도로 완급 조절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1선을 지키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5월이죠. 가남 신약 승인 기대감은 5월이고, 시점은 5월이고 결정 나는 거. 그다음 플러스 거래소 이전이 있죠. 거래소 이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애가 뭐 LNF, 뭐 HLB, 뭐 이런 애들 아닙니까? 얘도 이 21선에 타는 흐름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한미약품도 자, 여기 바닥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숨고르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흐름이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제약바이오주들은 2024년 올해 큰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국고처에서 그러면서 제가 제 유튜브에도 좀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바이오텍 반격의 서막. 이때가 2023년 작년 6월 초입니다. 이때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레고캠 이런 애들을 가장 많이, 특히 알테오젠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얼마였냐면요, 주가가, 그죠? 이때는 대략 한 뭐 4만원, 4만 5천원 막 이랬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한 2만원대 초반이었어요. 예. 그죠? 그죠? 지금은 뭐 다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선발주가 있으면 후발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발주는 어차피 움직였어요. 후발주. 자, 오늘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사실 여기 뭐 최상위 알테오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뭐 보유한 분들만 가는 거고, 여기 뭐 한올 바이오파마도 있었고, 레고캠도 있었고, HLB도 있었고, 셀트리온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있었고, 그 밑에 하위 라인에 쭉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 크게 뜰, 그죠? 종목들이 쭉쭉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2024년 큰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차근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ETF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예요. 최근에 이 12월에, 물론 바닥은 10월 달에, 10월 말에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5%를 찍었던 자리고, 증시는 바닥을 찍었던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바이오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11월 달에 올라왔다가 12월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구성 종목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잖아요. 패시브는 시총 순위로 사이즈별로 끊었다는 건데요, 액티브는 골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셀트리온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먼저 급등했던 알테오젠, 레고캠 이런 애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얘들이 추가 조정이 온다면 어디가 저점이 되고, 이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반도체 쪽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AD 테크놀로지도
크게 성과를 냈었고, 그죠? ED 테크놀로지 이 정도 구간에서, 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크게 성과를 내고, 그죠? 뭐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이렇게 아프네요. 최근에 제가 네페스 반도체 쪽 아시겠지만 제가 일전에 뭐 한솔 케미칼이니 이런 거 소재 쪽에서 바닥을 친다라고 그랬죠.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도 소재 쪽에서 그동안 소외받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네페스 완전히 잊어버린 종목이죠. 그죠? 네페스 주가가 여기 5만원이었고 여기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얘랑 같이 SFA 반도체, 네, SFA 반도체 최근에 바닥이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에서. 근데 네페스는 완전히 또 지금 잊혀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여기 17,000원, 이날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때 자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드렸죠. 17,000원, 18,000원 요때. 근데 요때도 모으시라고 그랬습니다. 19,000원, 19,500원, 또 2만원 돌파하는 것도 이번 주에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넷이라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뭐 HBM이나 CLX나 그다음에 PIM이나, 그죠? 그리고 이 칩넷 기술을 적용한, 칩넷은 하나의 칩에다가 여러 개 칩을 제가 블록처럼 갖다가 쌓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칩넷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 칩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에 이들 회사와 더불어서 후공정 쪽에서는 유일하게 네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후공정 장비 쪽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주가도,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사모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동안에 후속주로. 지금은 이제 2만원을 넘어서서 올라왔죠. 그렇죠? 2만원을 넘어서 올라왔죠. 자, 대략 한 2만원 초반 정도를 잘 유지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회복도 좀 기대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자에 계속해서 지난 1개월 동안 매수 의견도 꾸준하게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자,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서고, 증시는 근데 사실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2개월 동안 올라서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2024년 시장에 대한 방향성, 결국에는 금리는 하향하게 될 것이고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위험자산, 증시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더. 자, 이 방향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24년에 여러분들이 큰 판을 그릴, 내가 어디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당장 하루 이틀 뭐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기 이상으로 내가 큰 장타를 칠 종목들을 선정을 해두고 수익 매매도 뭐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